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겨울에 긴 우리 한파가 지나가고 이제 바야흐로 정말로 봄이 시작되는 그런 3월이 왔습니다. 우수경첩을 전후해서 이제 완전한 봄이 되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 양봉농가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봄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갑진 않죠. 벌들이 폐사를 하거나 이탈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내력과 용기로서 또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은 단 그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강한 그러한 민족성이 있죠. 더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종잣벌만 가지고 벌을 많이 확보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벌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봉군이 제대로 있는 분들은 꿀도 많이 확보하고 또 벌도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벌을 많이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봉 농가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 없이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서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3월 초 양봉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그림으로서 사진으로서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봄벌 깨우기입니다. 사실 지금 봄벌 깨우기 의미는 없죠. 이미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깨웠습니다. 여기서 지금 봄벌 깨우기라는 건 마지막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아주 산간 지역에 남쪽에 있더라도 지리산 어디 뭐 꼭대기라든지 또 북향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 또 일부 깨웠지만은 벌이 세력이 약한 것들은 지금 늦게 깨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손질해서 깨우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뭐 한 달 전에 다 깨우고 그렇게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우기라는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 깨우기라는 것은 바로 화분떡 공급하는 시기를 벌 깨우긴다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거의 2차 적으로 우리가 화분떡을 공급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1월 달에 깨우신 분들은 뭐 3차 들어갈 수도 있고 2월 초에 깨우신 분들은 지금 두 번째 우리가 화분떡을 급여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 물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화분떡을 줘야 된다. 왜 좋은 화분떡을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하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화분떡은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엄마 모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단백질이 풍부한 그러한 먹이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화분떡은요, 애벌레를 6일 동안 있을 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단백질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화분떡에는 당연히 단백질이 많은 물질을 넣어서 제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중앙에서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여기에 맞는 영양 비율을 적절하게 잘 맞춰서 레시피를 했기 때문에 아주 벌들이 굉장히 잘 먹고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벌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두 번째, 또 빠른 분도 세 번째 이 화분떡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 좋은 화분떡을 먹여서 면역력을 높여요. 면역력이 높다는 것은 수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병에도 강하게 되고 수밀력도 좋아지고 육아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화분떡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화분떡을 넣을 때요, 너무 많이 막 2개, 3개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하게 1개만 넣고 또 내검할 때 또 다시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넣어서 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 것도 너무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여러분들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우리 4년차 되는 우리 양봉 농가를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이거는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잘 키웠습니다. 화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비늘?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한 정도 된다. 고기도 상당히 났다. 지금 현재 육맥벌에서 제일 가에 있는 6번째 숍인데 벌 시력이 좋으니까 벌써 얘도 산란이 돼가지고 색깔을 보니까 아마 곧 공개가 될, 곧 출방이 될 그런 아마 이 숍이 같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년 차 되는 분인데 우리 본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분도 실패를 했죠. 처음에는 한 1, 2년 동안은 이보다는 훨씬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당히 세력도 좋고 이게 그저께 촬영을 한 건데 아주 봉판이 제대로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봉판이 고르게 이렇게 형성되려 그러면 첫째 먹거리가 좋아야 됩니다. 물론 식량 꿀일도 저밀도 되는 게 질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설탕으로 만든 그런 식량보다는 자연 꿀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화분떡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많은 질 좋은 그런 화분떡을 넣어주게 되면은 봉판이 첫째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하는 대로 21일 만에 처음 지금 여는 겁니다. 2월 입춘 때 깨웠는데 그동안에 열지 말라고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21일 동안 한 번도 손을 보지 않고 있다가 처음 딱 지금 벌통을 열어본 겁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산란 잘 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평소에 계속 말씀드렸죠. 봄벌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약 3주 동안 즉 21일 동안 절대 손대지 마라. 왜? 식량 가득 넣어놨죠. 화분떡 넣어줘 놨으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자꾸 중간에 열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벌들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벌통을 자꾸 열어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봄벌 시작할 때만 21일 만에 열어야 됩니다. 그럼 4월달, 5월달에도 21일 만에 열느냐? 아니죠. 그때는 4일이나 5일마다 한 번씩 이제 내검을 하는 그런 수술을 이제 보는데 처음에 봄벌 시작하고 나서는 이렇게 3주 동안은 열어보지 마라. 저번 이런 말을 제가 언급을 했죠. 사람이 너무 도우지 마라. 세계 양봉대에서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세계 양봉 학회 회장 세계에서 권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열어보지 마라. 그건 바로 스트레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21일 만에 지금 처음 딱 회복했는데 이렇게 좋은 봉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초심자 여러분들 궁금해가지고 자꾸 자주 이제 보려고 조바심에 그러는데 절대 괜찮습니다. 아이고 안 열어봐가지고 벌이 뭐 잘못되지 않느냐?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지금 봄벌을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식량과 화분만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손볼 게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들의 생활과 그 습성 또 자연에 순응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전혀 자연의 어떤 이런 것도 무시하고 벌의 생리와 습성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벌 방향은 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된다. 조급한 증소에 주의해라. 자, 벌은 2매밖에 안 되는데 증소를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야들이 산란을 많이 할 거야. 안에 증소 또 해주자. 안 됩니다. 이 많은 벌들이 위에 올라와 있어서 많은 것 같죠? 실제 소비를 내보면 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벌들이 이 경기판 뒤로 넘어와가지고 뒷장에다 산란을 했거나 영물이 넘어와 있거나 또는 이 뒷장에 와서 벌들이 많이 꽉 붙어 있거나 흙집을 짓거나 했을 때 여기 한 소비를 안쪽으로 경기판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을 증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빈 소비만 안으로 넣어 준다고 해서 산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온이 안 돼서 헐렁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걸 안쪽으로 증소를 해줄 때는 꼭 그렇게 산란했거나 벌이 많이 넘어왔거나 했을 때 꼭 증소를 해줘라. 그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증소는 항상 느리게 지금 봤으면 증소할 때 됐다 싶으면 차라리 한 템포 더 늦춰가지고 4, 5일 후에 증소해 주는 게 맞다.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만은 증소는 느리게 축소는 빠르게 축소를 봤다 그러면 헐렁하다는 바로 보는 즉시 축소를 해 주셔야 되고 증소는 보는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느리게 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있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급수입니다. 물주기. 물 줄 때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은 안 줘도 물 물고 온다 그러는데 이제 봄 되면 날씨 좋으면 깨끗한 물을 주변에 계곡 있으면 됩니다만 지금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물 가지러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가지러 가는데 거기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저체온으로 바로 물가에 앉아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소문 입구에다가 소문급수를 해주면 좋다라고 보고요. 이때 물에다가 맹물만 주지 마시고 소금을 넣어서 또 영양제도 혼합을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벌이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때 소금을 넣을 때는 물 한 말 기준에서 한 말 20리터 한 말 기준에서 소금 양을 50g에서 100g 정도 그 정도 넣으면 됩니다. 50g에서 100g 정도는 우리 커피 일회용 종이컵 거기 가득하기 때문에 100g입니다. 거기 기준에서 넣어주시면 되고 컵이 없다 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 주먹 딱 쥐면은 그 정도 양이 될 겁니다. 그런 비율로 넣어줘서 해주시라. 소금은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죠. 하나의 영양소입니다. 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부패하는 것도 막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서 주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소금 중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영양제도 조금씩 넣어서 주시게 되면은 그런 면역력이 높아져서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물로 깨끗한 물, 수돗 물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해주시는 게 좋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난 달에도 이걸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질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이 실종되고 또 폐사가 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요인, 기후적인 요인 또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질병 관리를 잘못해서도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자주 치다든지 해서 내성이 올 수도 있고 해서 하기 때문에 깨울 때 1월달에 2월달에 깨울 때 약을 했으면은 3, 4, 5, 6은 약을 하지 말자. 건너뛰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드기에 창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리적으로 자연의 방법을 하자는 겁니다. 숯벌집을 소비에 붙은 숯벌집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있는데 그걸로 너무 하다가 보니까 부족하니까 소광대를 이용해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소광대 우리 못 쓰는 이 벌집을 다 잘라버리고 빈 소광대 틀 이걸 소광대라 그럽니다. 이거를 볼트 안에 넣어주게 되면 이거는 숯벌집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초광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소초광을 넣으면 이미 우리가 거기 기초 1벌집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벌집을 짓기 때문에 안 되죠. 숯벌집을 짓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넣어줘야지 숯벌집을 짓습니다. 숯벌집을 이용하는 것은 숯벌집이 1벌집보다 방이 크고 또 숯벌집이 출방하는 시기가 3일 더 깁니다. 그래서 숯벌집을 지어서 유인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숯벌집 속에 진드기들이 번식을 하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서 숯벌집을 다 짓고 봄개가 됐을 때 이걸 끄집어내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월과 4월, 5월 달에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를 확 줄여주자는 겁니다. 만약 이때 줄여주지 않으면은 한 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가 10월 달까지 가게 되면요 약 1000마리가 넘게 번식을 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렇게 제거하고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에 5월 말이든 6월 달에 그때 진드기 약을 해버립니다. 어느 약이든지 여러분들 맞는 약재를 골라서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진드기들이 무슨 내성이 있거나 중독이 되기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약이든 치게 되면 아주 약발을 잘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확 줄여지게 되면은 수평으로 가네. 진드기 수평으로. 지금 이 빨간 곡선 진드기 극성을 부려서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8, 9, 10월 달에 이때 많게 되면은 10월 달 되면은 벌들이 전염병 기고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축소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했는데 이런 곡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 가다 뭐를 하면은 진드기가 그렇게 없이 기는 벌이 없이 가을벌도 잘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반복해서 하도록 하고 어쨌건 3월달과 4월달, 5월달에는 우리가 약을 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처리를 하자는 방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 이번에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은 원래는 10월달에 축소하는 경우가 없이 그냥 잘 봉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월달부터 시작해서 이걸 잘 우리 본중앙회가 하는 이 강의를 잘 보시고 관리하시게 되면은 원래는 별 무리 없이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분봉 다 잡아. 이거 2월 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곧 이제 분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자연 분봉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번 양봉장에 붙어 있어도 자연 분봉이 발생이 되죠. 또 취미를 취미를 한다든지 또 뭐 다른 농업과 같이 하다 보면은 매일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전이든 오후든지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냥 분봉이 나가지고 많이 붙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하다가 낮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회수도 가능하지만 큰 높은 나무에 붙어 있다든지 또 숲속에 우리 몰래 붙어 있으면 잊어버리기가 일수죠. 저도 우리 집에도 많이 그렇게 허다한 일이 생깁니다. 보고도 놓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그때 세계 양봉 대회 가서 이걸 하나를 사왔습니다. 이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 양봉장 주변에 50m 내에 요걸 중간중간에 뿌려놓습니다. 그럼 자연 분봉이 났을 때 이 냄새에 의해서 거기 가서 바로 붙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믿습니다. 왜? 세계 양봉 대회 가서 상품을 소개할 때는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은 그 국가 망신당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다 거기 나오는 제품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연 분봉이 났을 때 요걸 뿌려놓으면 거기에 와서 붙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마도 어떤 여왕벌의 페로몬 물질과 비슷한 걸 갖다가 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런데 금년같이 이렇게 벌값이 비싼데 한 통만 해도 이 값은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 통만 잡느냐?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 회수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판매가 되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수입한 게 아니고 수입업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걸 한번 해놔놓으면은 자연 분봉 난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회수하기가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렇게 벌이 귀한데 뭐 잊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까지 또 나무에 매달리는 거 보고 놓치게 되면은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하나 구매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본 중앙회로 전화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원래 참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봉군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 봄을 또 기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순에 또 뵙도록 하고요.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봄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